자, 지금부터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공개된 치료 영상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환자는 2020년 2월 11일 날 3일 전에 허리 디스크 기왕력을 가지고 오신 허리 아프신 분이셨어요. 제 페이스북 들어와 보시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상태 한번 먼저 보시죠. 숙여봐요. 어디까지 숙여냐라고. 이 정도. 네, 그 정도 숙이면 아파요? 예, 약간. 아픈 부위가? 여기. 자, 이분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근육도 되게 좋았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많이 불편했던 그런 환자 분이십니다. 이분 첫날 치료한 결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숙여봐요. 숙이는 게 아까보다 어떤가 보고. 네, 확실히 좋아졌어요. 펴보시고. 여기가 지금 얼얼해서 그죠? 네, 그래서 그런가? 이분도 뭐 일반 다른 환자분하고 똑같더라고요. 전기 자극 때문에 얼얼해가지고 안 아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 이분 팔로우를 했습니다. 오늘 왔어요. 요즘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여기 있네. 이분이에요. 자, 이분 치료된 결과 한번 볼까요? 좀 뭐 당연히 좋은데 보시겠습니다. 네, 잠깐 내려오셔가지고 앵글에 맞춰서 한번 숙여봅시다. 숙이는 거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됐어요. 좀 숙여봐요. 그렇죠. 기분이 어때요? 네, 훨씬 낫네. 훨 낫죠? 잠깐만. 다시 한번 숙여봐요. 두 번 정도 해볼까? 네, 훨씬 네, 낫네. 됐습니다. 우리 PT 선생님들은 이 정도의 페인이면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스페셜리스트죠. 저는 초기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현재 사진 찍으면 100% 허리 디스크에 MRI 상에 찢어진 게 나옵니다. 사진상에 나왔죠. 그리고 또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 SLR 테스트를 하게 되면 전형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통증도 매우 심합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 환자분이 어떤 치료를 해야지 될지는 어떤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 선택이 되겠죠.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허리에 수액이 나와서 네크로시스가 진행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이 스월링 그런 상태라면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치료가 되긴 돼요.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는 않고 마치 인대 염자처럼 빵빵해지는 상태 그리고 메카니컬하게 조인트의 무브먼트 모달리티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디스크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현재 느끼는 증상이 매우 심하다 하더라도 느끼는 그 통증의 양상이 신경학적 증상 소위 얘기해서 신경마비 증상이라고 해서 뒤꿈치로 힐 게이트가 안 된다든지 라디에이팅이 발목 주변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말 그대로 페인만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당일날 해결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 초기 대응이라고 하는데 초기 대응으로 아픈 그날부터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게 되면은 대응한 그 시점부터 보통 3일 이내에 상당히 개선돼서 지금 보시는 환자처럼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저희 원장님께서 주시는 메디케이션 약이 있어요. 근데 약만 먹어서 안 낫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전기신경치료라는 방법을 쓰는데 그렇다고 전기신경치료만 적용해서 훌륭한 효과가 있느냐? 물론 효과가 있죠. 있는데 아주 뛰어나게 나오진 않아요. 그 얘기는 한 3일 뒤에 왔을 때 많이 좋아지긴 해도 좀 뻐근해.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에 왔을 때 메디케이션을 깔고 전기신경치료로 메카니컬 페인과 그 다음에 부종을 억제해주고 움직임, 모션을 좋게 하는 거예요. 모션이 원활하게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보통 두 번째, 2회차에 왔을 때 상당히 좋은 상태로 내원을 하게 되죠. 이게 현실적인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초기 대응은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큐트 백페인은 당일날 바로 좋아집니다. 이거는 저희 학계 기본 원칙이고 또 실제로 저한테 왔다 가신 분들이 늘 느끼는 그런 경험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중하는 곳은
세이크로 일리악 리가멘트와 일리오 럼발 리가멘트 정도가 주요 요소가 되고요. 세이크로 일리악 리가멘트는 폴세리오 안테리오를 둘 다 같이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경 같은 경우는 럼버 세이크로 플렉수스 트렁크 파트하고요. 그다음 수페레 글루테얼 러브 파트입니다. 요 신경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드려 주고 그다음에 제가 집중하는 거는 근육을 얹었을 때 이 부분에 현재 스프레인 혹은 에큐트 백페인이 생기면서 머슬은 어떤 부분에서 모션 이스케이프 현상, 소위 긴장된 상태인지를 봐서요. 그 긴장된 부분을 그날 바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증 치료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적용하는 핵심 타겟은 요 주변이 어디가 됩니다. 이 주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보시는 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환부를 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펠빅을 뚫고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L5 브랜치 수페르 글루테얼, 럼버 세이크로 플렉수스 이쪽 부분까지 도달을 시키죠. 그러니까 전기 치료학을 깊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전기라는 게 아주 그 커타뉴스, 슈퍼피셜 쪽에서만 반응을 하지 어떻게 깊이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불과 한 4, 5년 전까지 아니야. 어떻게 적용을 하게 되면 깊게 늘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할 때 안 믿었어요. 안 믿는 분이 꽤 많았는데 입증이 됐죠. 입증이 된 부분은 귀납적으로 얘기 들어볼까요? 백을 치는데 여러분 쿼드리셉스가 건드려집니다. 그 쿼드리셉스가 건드려지기 위해서는요, 페모랄 러브가 건드려져야 되는데, 페모랄 러브가 건드려지기 위해서는, 일리오스와스 머슬까지 백에서 접근이 돼야지 돼요. 전기가 거기까지 뚫고 들어가야지만 페모랄 러브가 건드려진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 백에서 치는데 배가 당깁니다. 그건 귀납적으로 충분히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경험을 해보시는 그런 경험들이 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나온 게 최근 유럽에서 하지마비 환자를 자가로 걷게 하는데 전기적인 자극요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재활을 같이 병행했죠. 그때 사용했던 원리에서 그 나온 논문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치료 슈퍼피셜 껍데기만 자극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가 두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아마 한 군데를 더 건드릴걸요. 예, 위에 부분 이렇게 건드리네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각자 지금 보시면 포인트가 이렇게 됐을 때는 발바닥까지 끝까지 럼버 세이크로 플렉수스를 타겟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이크로 일리악 리가멘트 쪽을 건드릴 때 이렇게 보통 많이 써요. 리가멘트를 건드리면 전기가 리가멘트에 어떻게 통전이 돼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하나 더 첨언 드리자면 여러분 리가멘트 겉에는 에피리가멘트가 있고요. 에피리가멘트에는 뉴로바스쿨러 번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뉴로바스쿨러 번들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의 7대 요소가 있죠. 뼈가 있고 뼈를 이수는 관절이 있고 관절을 잡아주는 리가멘트 위에 움직일 수 있는 기초요소 텐던을 잡아주는 근육이 있죠. 근육 다음이 이거를 지배하는 신경이 있고 신경의 원활한 영양 공급을 위한 뱃셀, 혈관이 있잖아요. 이 7대 요소예요. 7대 요소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환자는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리가멘트 같은 경우는 뉴로바스쿨러 번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에피리가멘트를 어떻게 하면 공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저희 학계고요. 실제로 그렇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앵클 스프레인으로 체중 지지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심한 환자 당일부터 바로 걷게 만드는 게 아마 저희 학계가 유일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 페이스북 뒤져보면은 거의 한 30-40명 정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앵클 스프레인 환자만. 대단히 많이 올라가 있고 실증적으로 팔로우업도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리가멘트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거 건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치는 부분은 힙 조인트의 머슬. 다른 건 설명 안 못 드리고 요 부분 힙 머슬이죠. 힙 머슬에 대한 테타누스를 이용을 해주는 그런 방법인데 이 원리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리지만 요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힙 조인트 트랙션이 좀 일어나게 돼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너무 긴 관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이분이 3일 전에는
진짜 되게 불편하게 움직이는 분인데 그날 많이 좋아져서 갖고 당연히 3일이 지난 오늘 오셔가지고는 다리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쭉 들 때 기분이 어떤가 봐요. 네, 아까보다 네. 잠깐 아직 내려오셔가지고 잔존감은 있으나 상당히 많이 개선됐고 트렁크 플렉션이 첫날 하고 났을 때는 조금 구부러지긴 하나 좀 부자연스럽다면 지금 보세요. 덜 낫죠? 네,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페인 머스큘로스켈레탈 페인 환자는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 막 다쳐서 오시는 막 아파서 오시는 분이 오시면 우리 모두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대응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그 환자는 말 그대로 개고생하는 거죠. 짧게 끝날 거를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피드백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